얼마 전에 한국 시리즈가 끝났죠. 이 야구는 9회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마무리를 앞두고서 8회, 이때 역전이 많이 벌어집니다. 약속의 8회다라는 이야기들도 많이 쓰게 됐죠. 올해는 12달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마무리를 앞둔 11월 달, 우리 증시는 마치 약속의 8회처럼 막판 뒤집기를 하는 그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달 만에 이 월간 기준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각각 10% 안팎의 월간 기준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4달 만에 이 월간 기준 상승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금은 웃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늘어나고 계실 텐데요. 그 11월 달이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번 주도 성공적으로 이 투자 전략 세워보시죠. 오늘도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핵심 뉴스 살펴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주 후반에 미증시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서 반장만 열렸습니다. 조기 폐장했는데 아무래도 한산한 분위기 가운데서 지수도 방향성은 없었습니다. 혼조 양상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다우는 0.33% 올랐고 S&P 500 지수는 0.06% 올랐습니다. 올랐다라기보다 제자리 걸음 수준이었습니다. 나스닥은 밀리기는 했는데요. 0.11% 하락했으니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추수감사절 연휴로 인해서 오후 1시에 마무리가 되면서 거래량도 다른 날과 대비했을 때 상당히 큰 폭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간 기준으로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한 주였는데요.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3% 올랐고요. S&P 500은 1%, 나스닥은 0.9% 주간 기준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S&P 500이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 4주 연속으로 올라서 지난 6월 이후에 최장기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동안에 소매 판매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이 부분도 시장이 상당히 좀 주목했는데요. 미국 상위 이 100개 온라인 소매 업체 가운데 85%를 추적한 어도비 애널리틱스 이 발표에 따르면은요. 추수감사절 당일 온라인 매출은 역대 최대인 5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소매 업체들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월마트 주가 1% 정도 올랐고요. 타겟은 0.7% 그리고 베스트바이는 2%가량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탈중국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라든지 이런 제품들을 만들 때 이 희소금속이 많이 사용되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은 땅덩어리가 큰 만큼 이 희소금속이 중국에서 장악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따라 이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그런 산업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자동차하고 배터리 업체들이 이 부분 뚜렷하게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일본 쪽부터 보시죠. 니폰 쇼쿠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화학업체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이언 배터리 상용화에 필수적인 분리막을 만들어냈답니다. 그래서 이르면은 내년에 본격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가 대세인데 이 리튬이 이 중국에서 대체적으로 좀 생산이 되고 혹은 홍보에 광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분을 중국 업체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따라 이 탈중국화 리튬보다는 아연을 대체하겠다라는 일본 업체의 그런 보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뚜렷하게 또 기술도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최대 배터리 제조사인 이 스웨덴의 노스볼트, 여기도 중국의 의존도가 높은 리튬이나 니켈을 쓰지 않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만드는데 기술적으로 큰 진전을 이뤄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에 첫 샘플을 고객에게 인도하는 것을 노스볼트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터 분야에서도 탈중국 양상이 시화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올해 초 히토를 쓰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BMW, 제규어, 랜드로버 같은 업체들도 히토류를 아예 쓰지 않거나 혹은 적게 사용하는 쪽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여타 히토류를 만들거나 혹은 대체재 업체들이 부각될 수 있는데요.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페라이트 쪽을 볼 수가 있습니다. 페라이트 하면은 삼화전자, 삼화전기, 그리고 상신전자 정도 묶어볼 수 있고요. 관련해서 이 미래나노텍, 유니온 머티리얼즈 함께 보시죠.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SK 하이닉스의 저력이 이제는 숫자로 조금씩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 1위, D램의 1위 삼성전자와의 격차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나 이 3분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숫자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니아에 따르면요, 올해 3분기 글로벌 D램 시장의 총 매출액은 직전 분기 대비 19.2% 증가한 132억 4천만 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하나씩 좀 나눠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D램 매출 1분기에는 40억 달러, 2분기에 44억 달러, 그리고 3분기에 52억 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1분기 23억 달러, 그리고 2분기에 34억, 3분기에는 46억으로 눈에 띄게 급증하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다가 시장 점유율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의 시장 점유율을 보면은 SK 하이닉스 1분기에 시장 점유율이 24%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뒤지면서 3위를 나타냈는데요. 2분기에 2위 자리를 되찾았고요. 그리고 3분기에는 현재 시장 점유율이 35%가량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D램 시장에서 SK 하이닉스가 35%대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건 역대 최고 기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같은 기간 동안에 삼성전자는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D램 분야에서 1분기 42.8%, 2분기에도 40%대로 오히려 뒷걸음질 쳤고요. 3분기에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39.4%를 기록하면서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SK 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3분기에는 양 회사의 격차가 4.4%포인트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SK 하이닉스 얼마 전에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이 있을 때 HBM3뿐만 아니라 HBM3E까지 내년도 캐파가 모두 다 솔드아웃 됐다. 고객 문의가 쇄도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이런 기조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앞으로의 주가 힙이 엇갈리게 될까요? 그럼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SK 하이닉스 주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1.6% 정도 하락하면서 12만 8천 원에서 거래 마쳤고요. 삼성전자도 1% 정도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전반적으로 반도체주들이 가파른 상승 랠리 이후에 다소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바로 직전 고점 부근이죠. 52주 신고가 부근.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13만 원 후반에서 박스권에 부딪혀 있는 상황 가운데 다소 힘 빠진 요즘입니다. 과연 이 D램의 시장 점유율 기조가 앞으로 이 두 종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적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소식인데요.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이 있었습니다. 이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된 것도 거의 4년여 만인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각국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 부분이었습니다. 특히나 이 우리 정부에서는 연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이 가능할 것이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올해 이 이야기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회자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1월 말이고요. 이번에 있었던 외교장관 회담을 감안해 봤을 때 연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3국 간의 정상회담은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고 연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우리나라 방문도 어려울 것으로 미묘한 입장차를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3국이 좀 협력을 해야 되겠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했는데 북한 문제라든지 이 지역 정서라든지 급변하는 국제관계에 있어서 약간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 그 미묘한 입장차만 확인한 자리였다라는 분석들 나타나는데요. 이 중국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소 아쉽게 됐습니다. 올해 중국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방한 모멘텀은 일단은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된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 그리고 밥솥주들, 카지노주들 이쪽으로 같이 좀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워낙에 좀 기대도 크지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실망감 역시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마지막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5G가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6G의 시대로 바로 넘어가는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이 6G가 진행이 되려면은 그 핵심이 바로 저궤도 위성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 쪽에서 논의의 장을 만든다라는 내용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학회가 공동으로 제2회 위성전파, 위성통신기술 컨퍼런스를 내일 엽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 6G의 핵심 인프라인
이런 부분들이 논의가 될 거라고 하는데요. 저궤도 위성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또 이 기술, 6G 표준화 동향, 위성 전파 기술 현황, 이런 부분들이 11개의 주제로 나눠져서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저궤도 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공론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부 쪽에서 이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예비 타당성 대상 선정과 이 위성통신 활성화 정책 방향도 발표를 할 거라고 하네요. 관련주입니다. 좀 사이즈 작은 위성통신 관련된 종목군들인데요. 탱커 에어로스페이스, 세트랙 아이, AP위성 등 묶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한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